2030 무주택자들 정말 잘 들으세요. 무주택자고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나는 지금 뭘 해야 될까요? 그냥 핵심은 대출의 그 문턱을 더 높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확하게 계산해두고 똑똑하게 지켜보면서 나만의 기준에 맞는 그런 똑똑한 매물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기회예요. 안녕하세요, 소녀입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뉴스가 정말 시끌시끌하죠.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부터 실시되고 긴급으로 주담대 대출을 규제하는 그런 대책까지 발효되고 정말 여러 가지 정신이 없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떤 규제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지금의 내 현 상황을 보고 잘 시장을 관망하다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규제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내가 어떤 액션 아이템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해야 할지 3단계로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자, 2025년 7월 부동산 시장엔 정말 두 가지 주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첫째, 6월 28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그리고 두 번째, 스트레스 DSR 3단계 실행,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DSR 제도는 이름부터 좀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냥 핵심은 지금부터 대출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 대출의 그 문턱을 더 높이겠다라는 뜻입니다. DSR은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1년에 내가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의 합계를 내 연소득으로 나눈 그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1년에 2천만 원을 갚는다면 DSR은 40%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은 그럼 뭐냐? 금리가 지금은 이 정도인데 앞으로 오를 수 있다는 걸 가정을 해서 실제 지금의 이자율보다 더 높게 반영을 하고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실제 금리를 바탕으로 DSR을 계산했는데 지금은 가상의 금리를 더해서 당신이 추후에 대출 갚기 어려울 상황까지 가정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빌려주겠다는 거죠.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나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 그럼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1단계, 2단계는 뭐였냐? 1단계는 2023년 도입됐고요. 일부만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았어요. 2단계는 2024년 수도권의 투기 과열지구 중심으로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3단계 2025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수도권 포함해서 규제지역 전체에서 대출 금액과 상관없이 스트레스 DSR이 전면 적용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1.5%의 가상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반영이 되는데요. 즉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땐 실제 대출금리가 예를 들어 4%라도 DSR 계산할 땐 무조건 5.5% 금리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만큼 대출 한도는 최대 15%에서 2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바로 6월 28일 발표된 긴급 수도권 대출 규제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은 무조건 6억까지만, 집값이나 소득 상관없이, 그리고 다주택자는 대출 자체가 금지, LTV가 0%라는 거죠. 그리고 생애 최초 집을 구매하는 사람 기준 LTV가 80%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70%로 축소. 그리고 집 산 뒤에는 6개월 안에는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고 기존 집은 반드시 처분해야 됩니다. 사실상 갭투자 같은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는 것은 완전히 막혔고 그리고 실수요자도 조금 더 깐깐하게 그 진입장벽이 정말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7월에 대출 규제가 빵빵 터지고 나서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은 어떤 상황을 보이고 있을까요? 2025년 7월 첫째 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29% 상승했습니다. 강남권은 상승폭이 오히려 반토막 났고요. 수도권 전반적으로는 거래량이 줄고 중저가로 급매만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B부동산의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실수요자들도 지금 현재는 일단 바라보기만 한다, 관망세가 주도적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때 장기적으로 다가올 중요한 팩트 하나가 있는데요.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24년 대비 47% 줄어듭니다. 즉
지금은 좀 잠잠하나 1, 2년 뒤에는 오히려 공급 부족 이슈로 집값이 반등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관망하면서 거래가 줄고 매수세가 약해지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뭔가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할 수 있으려나?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무주택자고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나는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내 대출 가능 금액부터 명확히 한번 살펴보세요. 스트레스 DSR 적용되면서 내 연봉은 그대로인데도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15%에서 20% 낮아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걸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DSR 계산기가 정말 잘 나와 있거든요. KB부동산 앱, 카카오뱅크, 토스 같은 플랫폼에서 지금 내가 대출 가능한 금액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값을 바꿔보면서 내가 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 걸 감안해서 내가 DSR을 40%로 맞춰서 대출을 받으려면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라는 거죠. 일단 이게 기본입니다. 내 레버리지 가능 한도를 명확히 파악해 두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 대출을 현명하게 잘 활용할 시기입니다. 보금자리론이나 특례 보금자리론 이렇게 좀 정책적인 지원이 되는 그런 대출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DSR 적용이 좀 느슨하거나 제외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 자체도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생애 최초 LTV는 지금 뭔가 제한이 생겼지만 여전히 신혼부부나 신생아 특례 같은 것들은 LTV 한도를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이건 내 조건에 맞게 어떻게 정책적 활용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을지를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흐름을 아주 기민하게 관찰하셔야 됩니다. 관심 있는 지역을 스프레드 시트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물론 호갱노노나 아니면 KB부동산 앱을 수시로 살펴보는 건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해봤을 때 그냥 단순히 앱으로 보면 그 숫자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내가 각인이 안 되더라고요. 트렌드도 잘 안 보이고요. 내가 확실히 손품을 팔아서 뭔가를 정리하고 기록했을 때 확실히 내가 정리한 데이터에서 그 흐름이 보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지역 단지를 스프레드 시트로 실거래가, 전세가, 거래량을 주 1회 정도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해보세요. 이 데이터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KB 시세,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것들만 봐도 쉽게 데이터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거래량이 갑자기 반등하거나 아니면 하락세가 멈추는 시점을 잘 체크해서 이게 내가 아예 바닥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무릎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제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본인만의 매수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두세요. 내가 지금 전세를 만약에 살고 있다면 전세 잔여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내 다른 대출들이 어느 정도이고 내가 상환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플랜이 잘 세워져서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허둥지둥 거리지 않고 나의 기준과 조건에 의해서 딱 나에게 맞는 매물을 고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나만의 기준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스트레스 DSR은 단순한 숫자 규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너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만 대출을 해라 라는 게 정부의 정말 분명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은 조정의 초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거래량이 줄고 매수세는 약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무작정 사자 이런 타이밍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계산해두고 똑똑하게 지켜보면서 나만의 기준에 맞는 그런 똑똑한 매물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예요. 준비 없이 그냥 시장만 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런 기회도 생기지 않지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관망을 하는 그런 하늘을 나는 매처럼 과연 나의 먹잇감은 어디 있을까 바라보는 마인드로 쭉 시장을 보다 보면요, 정말 나한테 맞는 그런 좋은 똑똑한 내 집, 내가 꿈꾸던 그런 나의 집을 반드시 마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아직 무주택자로서 내가 살고 싶은 집, 나의 기준에 맞는 집에 대한 눈을 기르고 있고 시장을 영민하게 보고 있으니까요. 저도 공부한 내용들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앞으로도 업데이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알찬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